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직업 구분에 맞는 직종명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직종의 명을 쓰라고 얘기를 하네요. 즉 전공명 쓰라는 겁니다. 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발전 설비 및 중공업 설비의 시공 및 보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발전 설비죠. 발전 설비가 됩니다. 발전 설비를 하는 건 뭐가 있냐면 플랜트 전공이 있습니다. 플랜트 전공. 플랜트 전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탑 및 송전 설비의 시공 및 보수죠. 송전 설비죠. 그렇죠? 송전 설비니까 뭐가 된다? 송전 전공이 됩니다. 송전 전공이 되고요. 다음에 송전 전공으로서 활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활선 작업을 합니다. 즉 뭐다? 송전 전공이긴 송전 전공인데 어떤 일 한다? 활선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전 활선 전공입니다. 활선 전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총 공사비가 31억 원이고요. 31억 원의 공사기간 14개월인 전기공사에 간접 노무 비율을 참고 자료에 의거하여 계산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접 노무 비율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때 간접 노무 비율이란. 자, 간접 노무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류별. 자, 이때 각각 퍼센트로 나오죠, 비율이. 자, 간접 노무 비율이 우리가 퍼센트로 나옵니다. 종류별 간접 노무비가 있고요. 자, 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규모별이 있어요. 규모별. 규모별이 뭐다? 공사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뭐가 있다? 기간별. 얼마 동안 공사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기간별. 자,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더 하신 다음에 뭐 한다 했죠? 평균한다 했죠. 평균 내는 거기 때문에 3을 나눠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친구를 대입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종류 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31억 원이고요. 공사기간이 14개월인 뭐라고요? 전기공사라고 하죠. 전기공사라고 합니다. 그럼 공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전기공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사 종류 있죠? 종류별로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 친구는 15%라고 합니다. 15%. 뭐 0.1로 하실 필요 없어요. 자, 15%가 됩니다. 자, 다음에 규모별 보겠습니다. 규모. 자, 규모별 봤을 때 총 공사비가 얼마다? 31억 원이랍니다. 자, 31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어떻다? 50억이 안 되네요. 50억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는 14%가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기간별입니다. 자, 기간별로 봤을 때 공사기간이 얼마다? 14개월이라고 하죠. 14개월이니까 자, 6개월 미만 6에서 12개월, 12개월 이상에 해당하겠네요. 그때 이 친구는 17%네요. 자, 그러면 각각 종류별, 규모별, 기간별로 우리가 알아봤어요. 얘네들 다 더해 주신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니까 3을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15 더하기 14, 29죠. 29에다가 17 더하는 거죠. 46. 안 떨어지네요. 이거 15.3333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때 간접 노무 비율은 15.3333 나오겠네요. 맞네요. 15.33. 자, 이때 이 친구는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15.33%.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전기공사의 공사원가 비목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일반 관리와 이윤을 산출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일반 관리와 이윤, 즉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을 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윤을 구해라고 하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다음에 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 일단 일반 관리비를 구하기 위해선 자, 일반 관리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일단 첫 번째 일반 관리비 자,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공사 원가에 대해서 퍼센트를 매겼어요. 자, 이때 공사 원가에 대해서 매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공사 원가입니다. 순공사 원가. 순공사 원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라면은 금액을 보고 표현했어요. 금액을 보고 나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대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때 순공사 원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때 순공사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와 노무비 다음에 경비를 더한 값이죠. 순공사원가라는 게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더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모두 다 더해 봅시다. 재료비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이고 노무비가 5천만 원 그리고 경비 소개 경비가 지금 2,500만 원입니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억 4천에다가 1억 6,500만 원이죠. 1억 6,500만 원이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 있습니다. 전기공사에서 봤을 때 전기공사 시설에서 관리비 얘기했을 때 5억 원 미만일 때는 6%였어요. 지금 현재 이 친구가 5억 원 미만에 해당하죠.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관리비율은 얼마다? 6%입니다. 6%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라고 보니까 그럼 이때 일반 관리비는 즉 순공사 원가에 대해서 6%이므로 0.06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해보죠. 이때 순공사 원가를 아까 1억 6,500이라는 거 알았습니다만 천천히 해보죠. 재료비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더하기 자, 노무비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더하기 자, 다음에 볼게 경비 소개죠. 경비가 2,5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숫자가 굉장히 크죠. 이래 되니까 자,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이 안 나와 있으면요. 만약에 계산 과정이 안 나와 있으면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없으면 그냥 9,000 더하기 5,000 더하기 2,500 하셔가지고 전체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곱해준다? 6%죠. 6%니까 0.0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일반 관리비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관리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관리비가 990만 원이 나옵니다. 990만 원. 자, 그래서 원이죠. 990만 원이니까 대괄호 치고 원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윤이에요. 이윤을 구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윤을 구해라고 하는데 이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무비와 경비, 그죠? 노무비하고 경비 다음에 뭐가 있다? 일반 관리비의 총합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친구는 자, 저기 있는 우리가 재료비를 제외하고 다 넣는 거예요. 노무비에다가 경비 더해주고요. 경비 더해주신 다음에 일반 관리비 앞에서 구했죠. 일반 관리비를 더하신 값에 대해요. 자, 이렇게 총 더한 값에 대해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값에 대해서 어떻게 15%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맥스 값 얼마? 0.15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입해보죠. 자, 그럼 이때 노무비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더하기 자 경비가 2,500만 원입니다. 자 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방금 우리가 구했던 첫 번째 소문제죠. 99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해당되는 값에 대해서 0.15가 되겠네요. 곱하기 0.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2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127만 3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1,000만 원이 나온다고? 아 그렇겠네요. 1275만 원 나오겠네요. 죄송합니다. 1273만 5천 원이 나온답니다. 127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값이 커서 저도 계산이 안 되네요. 1273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각각 990만 원과 127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입니다. 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물량 산출 시 일반적으로 홍내전선 할증률과 옥외전선은 할증률 및 옥외전선 철거 손실률은 얼마로 계산하는지를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할증률에 대해서 언급이 됐고요. 여러분께서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할증률은 일단 옥내와 옥외전선의 할증률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옥외전선의 할증률이 얼마냐면은 5%예요. 5%의 할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중요하다를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면 단독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실제 여러분 계산 문제에서 별 언급이 없더라도 할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옥내전선의 할증률은 10%예요. 자, 10%가 됩니다. 다음에 철거 손실률 나와 있는데 철거 손실률은 옥내는 없죠. 옥내는 철거 손실률이 없고 옥외가 있습니다. 옥외 철거 손실률이 얼마냐면 2.5%죠. 2.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공 배전선로로 가선할 때의 전선 가선 시의 실소요량은 일반적으로 선로가 평탄할 때 어떻게 산출하는가 랍니다. 자, 가공 배전선로로 우리가 가선을 할 때 이때 실소요량을 구해라고 합니다. 실소요량을 구해라고 이때 뭐랍니까? 선로가 평탄할 때. 자, 평탄할 때를 구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선로의 실소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선의 긍장이 있죠. 선로의 긍장이 있습니다. 이때 선로의 긍장에다가 자, 선로의 긍장에다가 전선의 조수를 곱해줍니다. 전선의 조수를 곱해주신 다음에 이때 자, 선로가 평탄할 때는 얼마냐면 2%예요. 그래서 1.02를 곱해주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답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로에 고저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만 선로에 고저차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면은 자, 다 똑같은데 이때 얼마? 1.03이 된다. 요 차이가 있죠. 자, 요 차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 친구를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쌤요. 선로의 긍장에다가 전선의 조수를 곱하면 선로의 연장 아닙니까? 자, 이렇게 써도 됩니까? 라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쓰셔도 답은 다 맞는 거죠. 맞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외등용 전선관을 지중해 매설하려고 한답니다. 터파기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단 매설 거리는 50m이고 전선관의 면적은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우리가 전선관을 지중해 매설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죠. 즉 터파기량을 구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중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땅을 파놨네요. 보시면 땅을 이렇게 팠습니다.
자, 땅을 이렇게 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지금 보시면 이때 여기 옆에 부분 얼마냐면 70cm라고 하죠. 여기가 70. 자, 70cm. 자, 다음에 밑에 부분이 40cm입니다. 40cm. 자, 40cm. 자, 다음에 이때 우리가 자, 깊이가 얼마냐면 지금 70cm죠. 자, 요렇게 팠대요. 일단 요렇게 파고 나서 얼만큼 우리가 지금 매설 거리가 50m라고 하죠. 실제로 그럼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파놓고 나서 이 판 거를 유지해서 어떻게 50m만큼 쭉 간다라는 거죠. 즉 요렇게 계속 파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 거리가 얼마다? 50m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터파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의미하죠. 그럼 이때 터파기량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터파기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터파기량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굴착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굴착량.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 형태는 가장 문제 빈도가 높은 줄기초 터파기죠. 자, 줄기초 파기가 되겠습니다. 줄기초 파기. 자, 그럼 이때 줄기초 파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부피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친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먹었죠.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친구 뭐가 같다? 사다리꼴과 같습니다. 사다리꼴과 같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다리꼴의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주시면 뭐가 된다? 부피가 됩니다. 그럼 이때 원래라면 여기서 우리가 전선간을 따로 우레설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 친구의 면적을 고려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친구를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죠. 무시한다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다 무시를 하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사다리꼴의 면적을 먼저 구해보죠. 사다리꼴의 면적이라는 건 2분의 자, 짧은 변하고 긴 변의 길이 들어가는 거죠. 자, 윗변하고 윗변이라고 보통 보는 얘기죠. 윗변하고 밑변을 더한 값에다가 높이를 곱해줍니다. 자, 높이를 곱해주면 이게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죠. 사다리꼴의 면적에다가 지금 우리는 터파기량 부피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 우리가 매설하는 거리가 있죠. 거리를 그냥 L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해당되는 친구가 뭐 여기가 뭐 밑변, 윗변, 높이, 그다음에 거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터파기량은 미터 세제곱입니다. 그럼 미터 MKS 단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 다 미터로 맞춰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때 2분의 자, 밑변 A에 해당되는 게 40cm이므로 이 친구는 0.4m가 되겠죠? 0.4m에다가 더하기 윗변 B에 해당되는 친구는 70cm니까 0.7m가 됩니다. 자, 요 값에다가 이때 높이도 70cm이므로 0.7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때 매설거리가 50m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50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바로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19.25가 나온답니다. 19.25. 이때 단위는 미터 세제곱이 되죠.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줄기초 터파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시험에서 단독으로 해당 문제와 같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견적 문제 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등주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공사를 할 때 자, 터파기를 사용해서 보통 문제가 1번으로 터파기가 나옵니다. 터파기를 계산하고 나서 또 해당되는 자, 나머진 계산을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ACSR 58 스퀘어입니다. 58 스퀘어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긍장 1km인 삼상 2회선에 배전선로가 포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부하 설비의 증가로 상부에 가설된 전선을 ACR 95 스퀘어로 교체하는 경우 직접 노무비의 소개와 간접 노무비 및
인건비의 개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다음 조건이 붙었네요. 자, 노인감가가 배전전공이 15,860원, 보통인부 6,520원으로 가정을 한다네요. 자, 그리고 이때 인공을 산출하러 이를 합계하여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원 이하는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간접 노무비는 15%로 보고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전선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이게 가장 굉장히 기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ACSR 58 스퀘어 전선이죠. 58 스퀘어 전선이 지금 보시면은 긍장이 1km라고 합니다. 1km인 거리에 3상이죠. 3상 2회선의 배전솔로가 포설되어 있는데 이때 부하 설비의 증가로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상부에 가설된 전선을 ACR 얼마 95 스퀘어로 교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거를 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노임단가 나와 있고 보통인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때 인공을 산출하고 이를 합계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뭐랍니까? 원 이하를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원 이하 버릴 거 잘 보시고요. 자, 다음에 간접 노무비는 15%로 가정을 한답니다. 다음에 철거한 전선은 뭐 한답니까? 재사용한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첫 문제니까 좀 시간 좀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ACSR이 있어요. ACSR이라고 한 친구를 현재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면 58 스퀘어에서 95로 바꾼다라고 하죠. 58 스퀘어에서 95 스퀘어로 교체한답니다. 자, 교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또 뭐 있냐면 긍장 1km 3상이죠. 다음에 원 이하는 버릴 것 기억하시고요. 원 이하. 원 이하를 어떻게 한다? 버린답니다. 원 이하 버릴 것이라고 간접 노무비 15%입니다. 간접 노무비는 15%. 간접 노무비 15%로 본대요. 자, 다음에 철거하는 전선 뭐 한답니까? 재사용한다죠. 철거되는 전선을 어떻게 한다? 재사용한답니다. 재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쫙 가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금 규격이 나와 있어요. 이때 배전선의 가선이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보시면 나동선 나와 있습니다. 나전선의 동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때 쭉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 ACSR, ASC 38 스퀘어 이하, 자, 동등한 친구의 58 스퀘어 이하, 다음에 95 스퀘어 이하가 있습니다. 자,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58 스퀘어하고 95 스퀘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맞죠? 58에서 뭘로? 95 스퀘어로 교체하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친구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58 스퀘어를 철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한답니까? 95 스퀘어를 다시 달아주는 거죠. 교체라는 말 자체가 뭐다? 철거와 신설이 둘 다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교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해? 철거와 신설을 더 해주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체라는 게 뭐다? 철거와 신설을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58 스퀘어일 때 철거를 하고 다음에 95 스퀘어로 어떻게 한다? 자, 신설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죠. 자, 그럼 이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선당 수작업으로 연선, 간선, 2도 조정품을 포함합니다. 애자에 묶는 폼을 포함, 다음에 피복선 120%. 자, 피복선 120%라는 건 뭐죠? 절연전선을 의미하는 거죠.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120%를 쓴다라고 하는데 지금 ACSR이잖아요. ACSR은 뭐다? 나전선입니다. 해당 없죠. 그다음에 기설솔로 상부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건 뭐다? 기설솔로 상부가설입니다. 자, 기설솔로, 기존에 있던 솔로의 윗부분에 우리가 가설을 한다라는 거죠. 전선을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얼마? 120%라고 하는 거예요. 기설가설, 기설상부가설이죠. 기설상부가설이 얼마다?
120%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해당된 친구가 120%. 추가로 우리가 가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할증이 붙는 거죠. 자,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밑에 장력 조정만 할 때 20%고요. 밑에 보시면 철거 50%, 재사용 철거 80%죠. 요거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시면 철거하는 전선은 뭐 한다 했죠? 재사용한다 했죠. 즉 우리가 철거를 할 때 할증은 50%예요. 철거를 할 때는 기존의 값에 계산한 값에 대해서 50%만큼 해당하면 되는데 지금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다? 80%. 언제? 철거할 때예요. 철거할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재사용 선선 110%라고 하는데 지금 재사용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때 철거하는 애를 재사용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 건 95스퀘어예요. 그러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 미터당으로 환산시는 본품을 100으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합니다. 자, 미터당으로 환산할 땐 본품을 100으로 나누어서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표를 다시 가볼게요.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표를 보시면은 배전선의 가선이 얼마나 돼 있죠? 100m당이라 돼 있죠. 100m당. 100m당이라 돼 있는데 우리가 가설하고자 하는 친구는 1km입니다.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터당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계산하셔야 돼요. 미터당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고요. 이렇게 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구할 거냐면은 배전 전공을 좀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상으로 보셨을 때 자, 보시면은 보통 인부와 배전 전공에 관련된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걸 가선하기 위해서 보통 인부와 배전 인공을 모두 다 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보죠. 자, 그럼 이때 보시면은 일단 배전 전공입니다. 배전 전공. 자, 배전 전공이 있습니다. 이때 배전 전공이 몇 분이 필요한지, 몇 명의 배전 전공이 필요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자, 다시 가세요. ACSR 58 스퀘어의 전선을 전력 공부할 긍장 얼마요? 1km죠. 1km인 삼상입니다. 긍장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전선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삼상이니까 총 몇 개? 3개입니다. 자, 연장 자체는 3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58에서 90으로 가니까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58 스퀘어를 철거하는 걸로 먼저 볼게요. 58 스퀘어를 철거하는 걸로 먼저 본다 했을 때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자, 58 스퀘어일 때 지금 배전 전공이 0.44죠. 언제? 100m당입니다. 그럼 이때 0.44라고 하는 것이 100m당이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100으로 나눠주면 1m당이 되겠죠. 1m당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1km니까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1000을 곱해주십니다. 자, 1000 곱해주는 거고 여기까지가 뭐다? 1km란 얘기예요. 1km를 구성하는데 이때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어요. 지금 뭐라 했죠? 긍장이 1km라고 했는데 삼상이라고 했잖아요. 총 몇 개? 3개. 자, 요거는 뭐다? 삼상이라는 의미예요. 삼상. 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58 스퀘어를 95 스퀘어로 바꾼데 어디서요? 상부에 가설한다고 했죠. 상부에 가설하는 거니까 1.2를 곱해 주십니다. 곱하기 1.2. 1.2를 곱해 주십니다. 요게 뭐다? 상부 가설이에요. 상부 가설이 되겠고 다음에 곱하기 뭐 할 거냐면 요 친구 전선 뭐 한다 했죠? 재사용한다 했었죠. 재사용, 철거를 할 건데 재사용할 거라 했으니까 철거만 할 거면 50%였는데 지금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몇 퍼센트다?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0.8이 되겠네요. 재사용하기 때문에 0.8.
자, 요게 뭐다? 재사용. 철거하는데 재사용하는 거예요. 재사용하시는 거라 보면 되겠고요. 자, 요거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가 뭐다? 철거예요. 철거. 여기죠. 철거. 철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설해야죠. 이제 새로 깝시다. 뭐 깔아야 된다? 95스퀘어짜리를 깔아야 돼요. 그럼 95스퀘어는 자, 배전전공 지금 보시면 100m당 0.64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0.64에다가 100m당이니까 미터당으로 바꿨어. 100 나눠주면 되겠죠? 저기에다가 1km입니다. 그러면은 1000m에 해당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똑같이 3상이기 때문에 3을 곱해줍니다. 3 곱해주시고 나셔서 이제 자 똑같이 95스퀘어의 ACSR도 상부의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가 되겠죠. 1.2가 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재사용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 깐 거잖아요. 그렇죠? 신설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35.71이 됩니다. 71. 이때 단위는 인공수기 때문에 인이 돼요. 배전전공 35.71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 노무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계산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때 노임비입니다. 노무비, 노임. 자, 그럼 이때 배전전공이 얼마라고 했는가 한번 보게 되면요. 15,860원이라고 했네요. 자, 15,860원이라고 했으니까 15,860원이라는 값에 대해서 필요 인공수가 35.71이죠. 35.7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566,360원이 나오네요. 566,360.6이 나온답니다. 566,360.6이 나온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66,360이죠. 566,360.6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원 이하는 벌이라고 했죠. 원 이하는 벌이니까 지금 566,360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 버려봤자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배전전공의 노임은 566,360원이 됩니다. 566,360원이 돼요. 다음. 자, 배전전공에 대한 노임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또 있다? 우리가 보통인부가 있죠. 보통인부. 자, 보통인부는요. 배전전공 구했으면 끝났어요. 뭐만 다르다? 요거만 달라요. 요거만. 자, 요것만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520원이라는 게 있고요. 자, 다음 가서 자, 닭이 여기 봤을 때 이제 58스퀘어일 때 보통 인부는 0.88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위에 있는 수치만 다를 거예요. 0.88. 자에다가 100m당이니까 나누고 곱하기 1000. 자, 여긴 따로 안 적겠습니다. 곱하기 3에다가 1.2에 철거 재사용이기 때문에 0.8이죠. (0.8) 자, 여기까지 하면 철거입니다. 철거 상태에서 이제 더하기. 자, 이번에는 신설합니다. 신설할 때 값을 보면 1.28에 해당하죠. 1.28에다가 100을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1000 3상에다가 상부가설이니까 20% 가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70.42 나오겠네요. 70.42 맞네요. 71.42 71.42가 됩니다. 왜요? 2배 차이거든요. 0.44, 0.88, 0.64, 1.28 2배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노임을 또 계산해 봅시다. 자, 이때 노임은 자, 보통 인부가 얼마였냐면 6,520원이었어요. 6,520원이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죠. 6,520원 맞네요. 확인은 계속 해주는 겁니다. 6,520원 그러면 6,520원에다가 필요 인공수가 71.42인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나 봅시다. 46만 5,658.4가 나오네요. 465658. 465658.4. 46만 5,658.4가 나오는데 아까도 봤듯이 뭐가 있다? 원 이하는 버린다 했죠. 원 이하는 버리니까 자, 표시를 좀 하죠. 원 이하를 버리니까 이 친구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친구 버리는 거죠. 이 친구 버리니까 남는 건 얼마다? 46만 5,650원이 되겠죠. 46만 5,650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배전전공의 노임과 자, 다음에 보통인부의 노임을 구했어요. 자, 그럼 이때 각각의 노임을 구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직접 노무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 왜요? 직접 노무비라고 하는 것이 뭐다? 실제로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무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요. 그렇죠? 실제로 공사에 직접 하셨죠. 그렇죠? 그럼 이때 직접 노무비는 둘이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자, 배전전공 56만 6,360원입니다. 56만 6,360원에다가 자, 보통 인부가 지금 46만 5,650원이네요. 46만 5,650원. 자, 이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게 암산이 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103만 2,010원이 되네요. 103만 2,010원. 103만 2,010원인가요? 2,010원. 103만 2,010원 맞네요. 103만 2,010원.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직접 노무비의 소개를 구했죠. 직접 노무비의 소개입니다. 즉 직접 노무비를 구했어요. 직접 노무비의 소개와 간접 노무비 및 인건비계를 구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노무비는 자 103만 2,01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간접 노무비도 구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치우죠. 자 일단 간접 노무비가 15%라고 합니다. 그냥 말도 없이 15%인데 뭐죠? 직접 노무비의 15%겠죠. 자 그러면 자 직접 노무비 구했으니까 간접 노무비 구해봅시다.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15%이므로 자 직접 노무비 103만 2,010원이죠. 103만 2,010원이라는 값에 대해서 몇 퍼센트? 15%죠. 자 15%니까 0.1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15%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때 자 얼마가 되냐면 100천만 10만이죠. 15만 4,801원 1.5네요. 15만 4,801.5가 나옵니다. 15만 4,801.5원이 나오니까 원 이하는 버린다고 했죠. 원 이하는 버리니까 이때 이 친구는 뭐 버린다? 요거 버리겠네요. 요거 버리게 되니까 15만 4,800원이 되겠네요. 15만 4,800원이 됩니다. 15만 4,800원이 돼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냐? 직접 노무비 소개와 간접 노무비 및 인건비계를 구해라고 하죠. 그러면은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의 총 합임으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더해 줍니다. 직접 노무비 103만 2,010원에다가 103만 2,010원에다가 15만 4,800원이죠. 15만 4,800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친구는 118만 6,810원이 되네요. 118만 6,810원입니다. 118만 6,810원이 됩니다. 자, 답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계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막상 보면 별거 없어요, 이거. 제가 지금 어떻게 했다? 하나하나 천천히 따졌죠. 천천히 따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거를 잘 잡아 놓으셔야지 나중에 갔을 때 그냥 문제 풀이보고 잘 모르겠다 해서 문제 풀이봤는데 왜 이래 되는지 항상 헷갈리거든요. 항상 헷갈리는데 뭐다? 항상 어떤 조건이 들어간지를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반전은 배점이 5점입니다. 5점짜리 배점이라는 걸 보시면 이제 약간 허무하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5점짜리 치고는 좀 더러워요. 솔직히. 이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